그 다음에 기울기 구하는데 x로 얼마 움직였냐? 10 움직일 때 y는 하나 줄어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x 빼기 100.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투 포인트 포뮬라예요. 그럼 y가 어떻게 되냐면은 y는 마이너스 10분의 1에 x에다가, 그죠? 이렇게 하면은 더하기 120이 아마 될 거예요. 110입니까? 그래서 y에서, 여기 200을 빼야 되네, 그죠? y에서 요 값을 기준 y에서 100을 빼고 여기가 200이네요. 요쪽이. 여기에 정확하게 포뮬러 적으면은. 맞죠? 그죠? y-y1 그 다음에 기울기분이 x-x1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20이니까 120 이렇게 되고 요 값을 여기 집어넣어야 돼요. x에다가 마이너스 10분의 x 더하기 120. 이렇게 원래 푸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게 바로 정과학의 문제 월세 함수로 찾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이 아직 제가 세모에 대해서 이제 여기부터는 세모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세모에 대해서 고민을 못 했는데 우리 수업 때 한 방식대로 풀어도 답이 맞으면은 그냥 주려고 해요. 알겠죠? 그죠? 원칙은 제가 의도는 원래 저거예요. 그렇지만은 다르게 접근해 와도 답이 뭐 600만 원일 때 얼마죠? 3억 6천만 원 이렇게 나오면은 맞게 해주려고 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6번도 보니까 그 연금에 대한 문제인데 자 65세 은퇴해가지고 이제 66세부터 해서 85세까지 내가 매년 원래 의도는 이렇게 원래 A를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이것을 다 할인해가 들어온 금액이 어떻게 보자면 A가 처음에는 이렇게 한 번 할인할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두 번 할인할 거고 맞죠? 그죠? 그렇게 해서 20년 일을 하게 되면은 요 값이 바로 내가 원래 갖고 있는 4억이 되면 되는 거죠. 맞죠? 4억 갖고 하는 것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공식 전혀 몰라도 여러분 양변에다가 1.03분의 1을 곱해요. 원래 제 의도는 공식 모른다 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되죠? 하면은 이걸 양변에 곱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03 제곱분의 A가 되고 1.03 세제곱분의 또 A가 되고 해서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1.03 21승분 A가 돼가지고 1.03분의 4가 돼요. 그죠? 빼면 어떻게 되죠? 이거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간단하게 A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이 부분도 여기서부터 한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이 봐주는 걸로 하려고 그래요. 원래 의도는 그렇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다른 수업에서 배워도 자랑한다고 갑자기 현가를 연금가로 바꾸는 공식 적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알겠죠? 그죠? 그거는 그냥 여러분 기분만 좋을 뿐이지 그거는 재무 관리는 통하는 거지 우리는 아이디어대로 이렇게 접근해야 돼. 알겠죠? 그죠? 포뮬러 적은 친구들이 있어요. P of F, I, N 하듯이. 그 포뮬러 어떻게 나왔는지가 더 중요한데. 그죠? 그래서 이것은 재밌는 답들이 이 경우에 재밌는 답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감하게 4억을 그냥 20년 다 해가지고 금액을 동시에 구해가 그걸 20 나눈 친구도 있어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틀립니다. 그죠? 본인이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뭐 이거 다 해가 그냥 나누면 되는 것이지 안 됩니다. 그죠? 왜냐? 매 시점에 A가 돈이 다 틀려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도 꽤 많이 틀렸어요. A 기업의 총 수입은 100의 Q의 2분의 1승이다. 그죠? 그리고 비용은 Q 더하기 1000이다. 이걸 넣으면 돼요. 그죠? 그냥 푸는 거예요. 제곱하게 되면은 만에 단지 숫자가 많아 복잡할 뿐이지만은 그죠? 그래서 만에 Q가 Q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2 곱하기 10의 3승의 Q 더하기 10의 6승이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근해 공지 써가지고 답을 찾아내잖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10의 6승한 친구들은 의외로 빨리 찾아냈어요. 루트 밖으로 나올 때 그냥 10의 3승 바로 끄집어냈는데 동그라미를 몇 개 다 적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동그라미 개수 잘못 헤아리가 틀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해보게 되면은 이것은 대충 그 손익 분기점이 몇 개 나와야 되죠? 2개 나와야 돼요. 2개.
하나만 친구들은 틀려요. 손익분기점 2개. 우리가 문제 다루어서 좀 복잡한 함수일 뿐이지 제곱일 때 2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대충 어떤 값이냐 하게 되면은 한 값은 얼마냐 하면은 대략 120 얼마 정도 나오는 값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값은 한 7천 얼마라는 값이 아마 대강 나올 건데 근데 그림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림이 그리면 하나는 랩있는 이런 식으로 루트 함수가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친구는 막 이렇게 확 한 친구도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루트 함수는 이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요 함수. 이게 바로 비용 함수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손익분기점이고 이 값이 레비뉴가 더 커야 되니까 그죠? 요 사이 값 범위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얘보다 더 크다 잡은 원래 이게 정답인데 반대로 쓴 친구들이 꽤 있어요. 큰 값보다 더 크고 작은 값 작다. 그거는 너무 암산해서 그래 된 거예요. 정확하게 쓰기도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0보다 적다 꼴이기 때문에 뭐와 뭐 사이 값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일단 모형이 맞았으면 제가 점수를 준다 그랬죠. 그죠? 답은 틀렸으면 요 경우가 정답인데 R이 10보다 더 크거나 같다. 그죠? 돌려서 풀게도 0보다 적은 쪽이라 사이 값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의외로 120 얼마보다 더 작다. 또 7천보다 더 크다. 이렇게 한 친구들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쉬웠던 문제가 각 문제예요. 그죠? 각 문제는 거의 다 잘 푼 것 같아요. 식만 적으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GNP가 얼마나 증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자, 10년 만에 2배. 이것도 수업 때 늘 다룬 문제예요. 그것도 평범하게 대부분 학생들이 잘 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문제. YM으로 기어코 YM을 놓고 엄청 복잡한 계산을 하다가 결국 포기한 친구가 있어요. YM이 얼마라 그랬죠? 1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YM이 막 화가 나는지 계속 끌고 다니다 결국 포기했더라고요. YM 1이고. 그 다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사실은 T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써도 답이 맞는 것이고 또는 100% 아는 것은 불가능하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99.9% 했다. 그것도 맞게 해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제가 거기서 강조하는 바 이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원 포인트가 얼마나 어렵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99% 아는 데는 시간 얼마 안 걸려요. 한 10일 정도. 99.99, 16일 정도. 무한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참 걸려도 전혀 알 수가 없다. 단만차가 누르니 그 과정을 T는 무한대 쓰고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99.99 했다. 어떤 친구는 99.9999 했는데 다 맞다 해주려고 그래요. 일단 C하고 그거 K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조교 학생 깜짝 놀라는 것이 너무 잘 푼 것 같아요. 원래 제 의도는 그렇게 풀기를 원래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논술 채점하듯이 한 3분의 1은 거의 100점 내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대충 풀고 3분의 1 잘 풀어가 굉장히 우리가 아주 합리적으로 정규 분포를 그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말 때는 제가 조금 더 어렵게 문제를 내려고 해요. 기말 때는 챕터와 챕터를 우리 항상 출제 경영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장과 장을 결합해가지고 아주 사고력 있는 문제를 내겠다. 이제 그럴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 적분 알아야 되고, 요번에 여러분들이 엄청 나올 거로 생각 안 나왔던 문제가 바로, 텍스에 대한 문제 안 나왔죠? 그걸 일부러 제가 남겨뒀어요. 왜냐하면 함수가 어려워야 잘 풀맛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텍스에 대한 그 문제, 서브시디에 대한 보조금 문제는 기말에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제 해방됐겠지, 해방되지 않았어. 그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단지 함수가 좀 더 복잡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걸 하고, 자, 하여튼 어쨌든 제가 보니까 다 열심히 잘 푼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요 패턴을 잘 유지해가 기말 때 또 열심히 중간 시험 잘 치고 기말 또 못 쳐가지고 또 학점 안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기말에 비중이 더 높아요. 그죠? 그리고 중간 좀 못 쳐도 또 기말을 제가 어렵게 내기 때문에 아마 평균 점수도 많이 내려갈지 몰라요. 그죠? 기말 벌써 행렬식 구하는 게 어려워요. 역행렬 어렵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혹시 결과가 좀 못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열심히 잘하는 게 중요하고, 단지 우리가 다루었던 이 문제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그 다른 학생들한테 물면은 보여주면 잘 못 풀 거예요. 그죠?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문제, 제가 이야기했죠. 책에서 다 뽑아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갖고 있다가 또 딴 과목 할 때 그것도 열심히. 우리 가서 원리가 중요하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이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내가 공식 야, 이거 제목하려면 외우는 공식이냐
바로 쓴 친구 있더라고. P of F에다가 그저 뭐 P of A에 IN 딱 써가지고 했는데 안 됩니다. 그거는 그거는 보지도 않고 바로 꺼버렸어요. 그건 안 된다면서 그죠? 자, 그래 보시면 되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행렬식 부분을 이제 공부하는데 시험 점수는 아마 연말 전으로 이제 하든 채점을 가능한 빠른 시간에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한 다음 주나 어떤 친구는 너무 빨리 나오면 또 마음에 상처가 클 것 같아요. 일단 좀 생각해보고 가장 적절한 시점에 일단 공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게 세모 부분을 몇 점을 줄 거냐 이게 좀 고민이에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 외에 나머지는 거의 다 돼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이제 특히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 부분들은 의외로 저 계산에 실수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뭘 했냐 하면은 행렬 AB를 곱할 때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했어요. AB 곱할 때 일반식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일반식으로. 그죠? 시그마 해가지고 A의 IJ. 그죠? 그 다음 B의 JK. J가 가운데가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보시면 되고. 그래서 몇 가지 사항을 한번 봅시다. 어떤 친구들은 걱정이 돼가 상세 적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65세부터 바로 받는 걸 한다. 다 괜찮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혹시 기말 또 풀다 좀 애매하면은 여러분 명시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부분을 많이 틀린 거예요. 이 부분. 그죠? 그림 잘. 이렇게 그린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오다가 이건 없이 갑자기 이렇게 온 친구도 있어요. 이건 분명히 이제 좌표를 잘못 잡은 거죠. 그죠? 이거 재밌는 그림이 나왔어요. 이렇게 오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일반적으로 절대값은 다 붙게 돼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죠? 이렇게 나오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다음엔 혹시 문제 풀 때는 문제 주어지는 대로 원래 풀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말 때 계산기 꼭 가져왔어요. 그죠? 계산기 없이 막 ln 얼마 이 긴 거를 선생님 알아서 하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이번에 제가 다 계산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다음에는 계산기 가져와야 돼요. 그죠? 뭐 저한테 막 1.03에 20을 저보고 다 계산하라는데 안 돼요. 그죠? 이제 가져와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 기말 때는 선배한테 빌려오든지 어쨌거나 계산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제가 좀 채점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보니까 그냥 덧뿌렸어요. 그죠? 이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좀 공부해 봅시다. 자, 우리 일단, 그 행렬의 교환법칙 성립합니까? BA는 AB입니까? 행렬에서. 안 되죠. 행렬은 일단 중요한 게 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곱은 언제만 성립하죠? 가운데 똑같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 곱하기 N이다. 그럼 그 다음 거는 반드시 N 곱하기 P가 돼야 되는 것이지. 가운데 똑같을 때 결과는 어떻게 돼요? 앞뒤로. M 곱하기 P는 되고. 행렬의 결합법칙 성립합니까? AB의 C는 A의 B시다. 성립합니까? 일단 곱이 정의됐다 가정하면은요. 곱이 정의됐다 가정할 때 결합이 성립해요. 그죠? AB 먼저 하고 C 하는 것이나 BC 먼저 A 하는 거 똑같아요. 그죠? 그건 됩니다. 자, 그런 기본 개념들 좀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일반적으로 실수 체계에서는 A, B 0이다 그러면 A가 0 또는 B가 0이잖아요. 행렬에서는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데도 곱이 0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기억해둬야 돼요. 그러니까 실수 체계는 A, B 0이면 반드시 둘 중 하나 0이 돼야 돼요. 행렬은 어떻게 되죠? 곱해서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에 반드시 각각이 0일 필요 없어요. 그건 참고로 기본 사항이고. 이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은 AX가 B일 때 우리는 X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알겠죠? 그죠? 이걸 찾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찾기 위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행렬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행연산을 통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 말한 것처럼 A에서 이쪽은 I라 두고 나서 맞죠? 그죠? 어떤 조작을 가해 가지고 뭘 만든다 그랬죠? 앞에가 I 되도록. 그러면은 요 D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죠? 방식은 많아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방식이 쓸 수 있죠? 하면은 그냥 정과하게 우리가 배운 대로 해서 이렇게 푸는 방식도 있다 그랬죠, 그죠? 행렬식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인수, 그죠? 그래서 이걸 또 계산해 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 방식도 많이 써요. 이 방식 언제 편하냐? 나중에 우리가 선행계획법 배울 때는 이 방식을 주로 이용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 방식 이용하는 편리한 점은 I 만드는 순간에 바로 읽으면 되게 답을 바로 읽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또 크레이머 법칙이라고 이제 또 있어요. 크레이머 법칙이라고, 그죠? 크레이머 법칙이라는 말은 이제 크레이머 법칙은 또 재밌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x 값만 내가 구하는 경우 있죠. 쉽게 말하면 어떤 특정 원소에 대해서만, 그죠? 그럴 때는 그냥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이 변수가 뭐 x1, x2, x3로 되어 있다면 가정합시다.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행렬식 분해 똑같은 a인데도 여기에 오른편에 있는 요 값 만약에 ax가 b라면은 뭐 우리 제대로 하면은 일반적으로 요 b가 보통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것이 m 곱하기 n이면은 얘는 벡터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x1부터 xn. 그럼 이제 곱이 정의가 되고 결과는 어떻게 되자면은 b는 바로 m 곱하기 1이 되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b를 집어넣는 방식이 있어요. 행렬식을 이렇게 두 번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크레이머 법칙이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배워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푸는 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x 값을 찾아라 하면은 행렬식 계산이 아무리 쉽거든요. 저게 수반 행렬보다는. 그래서 행렬식 먼저 구하고 나서 x1을 구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 있는 b를 x1 위치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x2를 구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돼요? 요 놈을 여기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x3 구하고 싶다 제일 끝에 집어넣으면 돼요. 여러분 참고로 기말 때는 3 곱하기 3 이상 내지 않아요. 3 곱하기 3. 우리 고등학교 3 곱하기 3 안 배웠죠? 고등학교 배우면 2 곱하기 2이기 때문에 3 곱하기 3만 알면은 나머지 다 똑같아요, 원리가.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식이 크레이머 법칙. 그죠? 이렇게 푸는 방식은 나중에 선형계획법 공부할 때까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요것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생각이에요. 자,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핸드아웃을 다 준비해 왔을 테니까 핸드아웃을 보고 좀 이제 해보려고 해요. 자,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역시 우리 오른쪽 편에 한번 해볼 텐데 이것은 이미 고등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그죠? 2 곱하기 2에 대해 가지고 혹시 중간 시험 전에 어디까지 갔는지 기억하나요? 모르면 또 제가 임의로 정하면 돼요. 자, 우리 그럼 오늘 이효섭 학생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그나마 쉬운 문제, 첫 번째 문제 해봅시다. A의 역행렬을 한번 구해봐라. 역행렬이 만약에 존재한다면은 그래서 A가 1, 2, 2, 4로 주어져 있어요. 그거 한번 나와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여러분 오늘 그 행렬식과 역행렬의 제일 첫 번째 그 슬라이드 2의 제일 첫 번째 문제예요. 제가 2개 다 올려놨어요. 우리 그 다음 건 올려놨습니다. 블랙보드에. 이게 먼저 돼 있습니다. 아직 그분 안 했나요? 한번 봅시다. 예. 예. 좋아요. 이 부분이 자, 우리 학생들 한번 같이 보고 한번 합시다. 예. 좋습니다. 자, 행렬 가장 기본 파트네, 그죠? 예, 우리가 이 부분 아직 못했네요. 자, 문제 잘 한번 봅시다. 예제 1번 없는 대신 예제 1번 제가 예제 1번에 그 상황을 좀 적어 드릴 텐데, 자, 예제 1번에서, 그죠? 1번, 예제 1번을 참조를 해가지고, 그 가계에 대해 가지고, TV 숫자하고, 그죠? 그 다음에 VCR 숫자, 그리고, 재고로 쌓여있는 숫자가 보여져요. 그죠? 그래서 저기 5월 초에 두 상점에 있는 그 재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예제 1번이 없으니까 자, 좀 설명할게요. 자. 22, 34, 16, 14, 40,
20이고, B도 제가 한번 다시 적을게요. 예. 30, 그 다음에 38, 12, 10, 48, 0. 자, 여기에서 요 숫자는 바로 TV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B는 그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음이 VCR에 대한 숫자고 그 다음이 스테레오. 그리고 지금 행이 두 개 있죠? 가게가 두 개라 그랬죠? 요거는 이제 스토어. 첫 번째 가게를 합시다. 요거는 두 번째 가게. 그죠? 마치 여러분들 이 공부에서 어디에 쓰려고 해요? 선행 계획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봤죠? 첫 번째는 노동에 대한 제약시 할 수 있죠. 그죠? 두 번째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시간에 대한 제약시. 그리고 이것은 세 가지 제품을 만들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죠? 세 가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각각 얼마나 팔아야 되냐 하는 그 문제 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지금 설명되어 있죠. 갈로스 행과 열은, 로우는 행입니다. 네, 칼럼은 열이에요. 행과 열은 예제 1번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더라. 그래서 예제 1번의 의미를 제가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스토어 1, 스토어 2.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가계 2에서는 B를 잘못 적었네요. B 값을 B가 좀 틀렸네, 그죠? 자, B가 보니까 30, 30에다가 20 그리고 18, 32, 28. 네, 그래서 다시 예를 들어놨어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두 번째 가게에는 32개의 VCR이다. 말이 맞죠, 그죠? 두 번째 가게에서는 요 VCR이 32개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예를 들어놓은 것이고, 자, 이제 하는 얘기가 5월 달 동안에 배달이 이루어졌대요. 그 C라는 행렬에 따라서 배달이 이루어졌을 때,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5월 말에 각 가게별로 각 제품이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 보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요 A 매트리스는 판매량이에요. 우리 A 첫 번째 우리 그 예제 1번이 없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제가 식을 하나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것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른 과목 배울 때 많이 이제 사용되는데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 OM 하게 되면은 요 단어가 있어요. 뜻이 뭐죠? 인벤토리. 인벤토리 재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기업은 재고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고를 알아야만 더 주문할지 또 판매량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재고의 균형 방정식이에요. 재고의 균형 방정식. 자, T 기간에 재고는 그전 기간의 재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중요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T 시점별로 계속 재고를 업데이트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재고가, 일반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생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소비했다. 이렇게 보통 이것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형태예요. 그죠? 이건 디맨드입니다. 말 되죠? 그죠? 여기는 T예요. 자, 직전 기간 재고에다가, 그 다음에 요번 기간에 생산하는 거. 그죠? 그리고 나서 배달해 준 거. 이걸로 말하면 팔려 나간 양이죠. 맞죠? 그죠? 팔려 나간 양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5월 초에 있던 양은 이미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5월 초에는 바로 뭘로 주어져 있죠? 비행렬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5월 말에 재고량을 한번 구해봐라. 요 포뮬러 놓고 이제 구하면 되겠죠. 그죠? 이제 우리 이효수 학생이 이제 나와서 한번 해보죠. 예. 미안해요. 저 뒤에 부분을 그냥 선생님 잘못 얘기했네. 그죠?
자, 생산한다는 말 대신에 우리는 뭘로 볼 수 있죠? 내가 배달 받은 양이죠, 그죠? 내가 가게라면은 저 공장이라면은 생산한 양이 되고. 예지 1번 없지만 예지 1번은 그냥 A에 대한 행렬이다. 다시 말해서 판매량, 세일즈에 대한 행렬이 주어져 있고, 여러분 저 재고 균형 방정식 잘 알아둬야 돼요. 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풀 수 있어요. 재고는 그전 기간 재고에다가 얼마 생산했니, 그리고 얼마 팔았니, 그거예요, 그죠? 그렇게 계속 매 시점마다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입장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우리가 스플라이 체인 이제 중요한 그 개념인데 공급 사슬 스플라이 체인, 그죠? 어떻게 되죠? 공장에서 도매상 갔다가 도매상에서 소매상 가는 거잖아요. 내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죠. 내가 소매상일 때, 그죠? 그때 재고 반경시하고 내가 공장일 때 다르겠죠. 공장이라면 생산하고 팔려 나가는 양이고, 그죠? 소매점 어떻게 되죠?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양에다가 그만큼 더 물건을 받아가지고 팔아 나가는 양이죠. 그죠? 그래서 A는 제가 팔려 나가는 양이라. 우리 옆에 학생 이름표 좀 똑바로 하죠. 이제는 이름표 잘 안 보여요. 좀 진하게 해서. 학생 한번 답이 맞는지 아니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틀렸으면 저 왼편을 지워버려 새로 또 한 풀든지, 그죠? 여러분 부등식 앞으로 풀 때는 절대 4차 함수다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닦아서 풀지 더하기 하지 마세요. 그죠? 굉장히 힘들잖아요. 더하기 조합을 다 하려면 얼마나 많이 적어야 되겠어요. 그죠? 자, 재고의 균형 방정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문제예요. 그죠? 우리 학생이 틀렸나요? 여러분, 다쳤어요. 잘못됐대요. 행렬 덧셈 뺄세 어떻게 하죠? 각 원소끼리 대응되는 위치에 원소끼리 하면 되죠, 그죠? 일행 일렬이라면 일행 일렬끼리 다 따져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선형계획법이에요. 알겠죠? 그죠? 행렬 공부 왜 하느냐? 선형계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물건을 2개 만들 때 내 이익을 최대로 하고 싶다. 근데 무한히 못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학생, 좀 설명해요. 과정도 없이, 그죠? 항상 풀 때는 저렇게 하는 위험해요. 그죠? 요즘 요 BAC 관계를 보여줘. 어떻게, 뭐가 잘못되죠? 우리 학생 BAC는 우리 학생 어떻게 해서 풀었나요? B하고 A하고 C 관계가. 거기다 적어보세요. 우리 왼편 학생이 푼 대로. 그죠? 재고 균형 방정식은 항상 초기 재고 플러스
더 생긴 양 빼기 나간 양이에요. 그죠? 제조업체는 다릅니다. 제조업체는 내가 프로덕션 해가지고 결국은 딜리버리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죠? 소매점은 어떻게 돼요? 내가 딜리버리 받아가지고 세일즈 하는 경우죠. 맞죠? 그죠? 위치에 따라가지고. 그리고 관계식이, 잘 적었네. 우리 학생 잘했는데 뭐가 틀렸죠? 예. 자, 잘했네요. 자, B가 바로 뭐라고 했죠? 이거는 지금 5월 말 재고를 구하려고 하고 있죠? 5월 초에 재고 맞습니다. 5월 초에 재고는 당연히 앞에 봐야 되네요. 우리 이 학생도 잘했네. 여기도 역시 맞네. 5월 초에 재고 잘했어, 이것도. 이 학생도 잘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차이가, A는 팔려 나간 양이에요, A는. 알겠죠? 그죠? 8년 뒤로. 잘했네. 요거는 이제, 그만큼 딜리버리 받았다는 거잖아. 알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 공급 사슬이 있을 때 공급 사슬 위치에 따라 잘 염두에 둬야 되죠. 그죠? 공급 사슬의 제일 위에는 뭐가 있죠? 원재료 공급자. 그죠? 그리고 제조사. 그 다음에 도매. 그 다음에 소매.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네, 좋아요. 자, 우리 그 다음 문제 한번 또 봅시다. 그 다음 문제 우리 그 옆에 학생이 할 텐데 문제가 뭔가 봅시다. 다음에 방정식을 매트리스 형태로 만들어 봐라. 이거 우리 공부 늘 한 거네요. 그죠? 매트리스 형태. 우리 옆에 학생 한번 나와서 매트리스 형태로 만들어 봐라. 네. 이미 제가 선형계획부 설명에서 벌써 얘기했었어요. 맥시마이즈 CX. 기억납니까? AX는 B보다 적거나 같다. 우리 요 오른쪽 반에다가 한번 해봅시다. 예. 여러분 시험 때는 이런 함정이 있어요. 을이 X, Y, Z로 주어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 바꾸어 줘요. 그죠? Z를 제일 앞에 주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시 어레인지 해야 돼요. X 제일 앞에 Y. 그죠? 함정이에요. 바로 풀면 큰일 납니다. 예. 지금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네. 그죠?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X, Y, Z 순서를 바꿔놓고 나서 그 다음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제 이 문제 끝나고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대로 잘 들어야 돼요. 그죠? 잘 듣지 않으면은 시험 풀 때 굉장히 기분 좋고 답은 다 틀리게 나와요. 그죠? 이거는 정말 엄청 많은 그런 노하우 같은 거 알려주는 거 알겠죠? 그죠? 답은 비슷한 것 같은데도 달라요. 그죠? 자, 행의 연산 딱 3가지 포인트 얘기할 거예요. 자, 우리, 좋아요. 우리 이정우 학생, 뭐, 잘못된 부분에 있으면 수정하고, 맞으면 옆에 따라서 오케이 하면 돼, 이제. 이 편리하네, 그죠? 한 명은 풀고, 한 명은, 검토. 굉장히 편하네, 그죠? 자, 우리 학생 나왔어. 자, 이렇게 답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죠? 보면,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구나. 그죠? 예. 자, 조금 잘못돼서 여러분들이 빨간색을 쓰고 완전 틀렸으면 저기 연편에 새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지우지는 마세요. 항상 놔둬야 돼요. 예. 참고로 시험 때 저렇게 했다. 틀립니다. 알겠죠? 그죠? 큰일 나죠? 저는 그 다음 문제 보지도 않고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예.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표시해야지 제대로 표시하는 것일까? 그죠? 예. 자, 우리 행렬의 문제 당부를 항상 이렇게 물어요. 주어진 식을 행렬로 쓰시오. 이게 1번 문제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2번째가 행렬식을 구하시오. 3번째가 여인수 행렬을 구하시오. 4번째가 수반 행렬을 구하시오. 그 다음에 역행렬을 구하시오. 이렇게 항상 세트로 물어요. 알겠죠? 그죠? 똑같아요. 식을 주고 나서 행렬로 표시하시오. 1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행렬식 구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여인수 행렬을 구한다는 거. 여인수 행렬. 그죠? 코팩터. 영어로 코팩터라고 해요. 여인수.
이 선배분들이 이미 그렇게 번역을 해뒀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한문으로 여인수, 코팩터, 그죠? 그 다음에 수반 행렬, 어드조인트라 어드조인트. 그리고 나서 역행렬, 인벌스를 구해요, 그죠? 그 순서대로. 틀린 게 없다 그랬어요. 우리 좋아요. 우리 저 옆에 이순호 학생. 자, 이 학생 틀린 게 없다 얘기했어요. 자, 이순호 학생도 같은 의견이에요. 이순호 학생. 자, 두 학생이 워낙 가까이 있어가지고 설마 옆에 친구가 평소에도 잘하는 것 같고 틀린 게 없다 얘기했어요. 그죠? 두 학생 잘 봐요. 예. 지우지는 마세요. 예. 밑에다 하나 새로 써줘. 네, 좋아요. 친구도 상호 보완적으로 사귀어야 돼요. 그죠? 틀려도 맞대려면 그런 게 원래 힘들어요. 그죠? 선생님이 틀렸다는 선생님 말을 무시하고 맞았어요. 이게 대단한 용기예요. 그죠? 지금 선생님 뭐라 그래서 틀렸다 얘기했는데 감히 이거 맞다. 그 얘기 못 들어서 선생님 얘기밖에 못 들었죠. 너무 집중하느라고. 지금 틀렸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보다 친구를 택하게 되는 그 마음이 대단해요. 자,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말씀드릴게요. 자, 요게 지금 행렬이 어떻게 되죠? 3 곱하기 3이에요. 맞죠? 그죠? 행렬 3개, 3개. 얘는 어떻게 되죠? 이거죠? 이것은 무슨 벡터라 그러죠? 행벡터입니까? 뭐예요? 행벡터 아니에요. 제가 하나만 있는 걸 벡터라 그랬잖아요. 이걸 무슨 벡터라 해야 돼요? 열 벡터죠. 열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가운데 똑같을 때 한해서 뭐 한다 그랬죠? 곱이 정의된다 그랬죠? 결과는 어떻게 돼야? 결과는 앞뒤로 써야 돼요. 결과는 반드시 3 곱하기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행이 3개, 열이 1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 제대로 쓴 거죠. 알겠죠? 그죠? 이렇게 쓴 것이.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꼭 주의해야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곱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합니까? 약속이에요. m 곱하기 n, n 곱하기 p라면은 n이 똑같네. 곱할 수 있구나. 곱할 수 있구나. 결과 어떻게 되죠? 앞뒤로 p 곱하기 q. 그죠? 자, 이제 저하고 이제 한번 해봅시다. 이제 배우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내용을 가지고 뭘 하느냐? 선형계획법 때 답을 찾아 나가는 원리라 생각하면 돼요. 자, 제가 설명하겠어요. 자, 이제 우리 기말 때까지 설명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생각하면 돼요. 제가 예를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친숙하게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어라 하면은 가장 쉬운 방식은 소거법이에요. 그죠? 소거법. 소거법의 단점은 뭐죠? 변수가 많아지면 화가 나면서 못한다는 거죠. 그죠? 식이 10개, 변수 10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렬식을 이용해서 풀었다. 항상 그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항상 그 원리대로. 자, 그래서 어떻게 푸냐 하게 되면은 일단 우리 이제 연습 많이 했으니까 어떻게 하냐 하게 되면은 제가 3-2에다가 1, 3 한 번 더 하겠습니다. x, y 어떻게 되죠? 4, 5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밑으로 4, 5 옆으로 쓰면 안 됩니다. 밑으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보세요. 3-2에 1, 3 그리고 오른쪽에 4, 5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AX가 B인데 B를 이제 대문자 쓰면 좀 이상하니까 소문자를 적을게요. 행렬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A하고 B 형태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A하고 B 형태로. 그죠? 그 다음 이것을 어떻게 제가 하려고 하는 의도는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 하게 되면은 이제 제일 위에 제일 왼편을 일단 1로 만들고 싶어요. 일단은요. 그 다음에 또 작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작업할 때는 그 다음 줄에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친구를 또 1로 만들고 싶어 해요. 이게 기본 아이디어예요. 그죠? 알겠습니까? 그 말은 당연히 요 밑에 0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 형태를 우리가 영어로 하면은 에슬런 폼이라 그래요. 그죠? 에슬런 폼이라 그러고 그런 계단식 모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잘 보게 되면은
이제 필요한 세 가지 연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름에서 우리가 이름에서 영어로 ERO라 그래. ERO. 그죠? 그래서 elementary 기본적인 row 행의 operation. 알겠죠? 기본행 연산이라 그래요. 이름에서 기본행 연산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보통 해뒀어요. 이제 알겠죠?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elementary row operation. 말되죠? elementary 가장 기본적인 row 행에 대해 가지고 operation 조작을 가하는 거예요. 그죠? 크게 몇 가지 조작이 있느냐 하면은 제일 첫 번째 조작은 그냥 첫 번째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는 RI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RI하고 RJ다. 이거는 뭐냐면은 I번째 행하고 J번째 행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 순서를 바꿔야 된다. 그때는 바로 저런 조작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저 조작을 명시해 줘야 돼. 나는 이런 조작을 통해서 일로 왔다. 그래야 채점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알겠죠? 자, 이거 안 해보더라도 첫 줄이 하나의 식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줄도 하나의 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말은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제일 위에 걸 1로 하고 싶어요. 얘도 1로 할 수 있긴 있죠. 양변을 3을 나누면 일단 1이 돼요. 그렇지만은 굳이 작업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미 1이 있으니까. 그래서 애초에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 주어졌다면 바로 풀 수 있는 것이니까 이때는 첫 번째 연산이 먼저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그죠? 숫자가 많아질수록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택이. 그죠? 선택 잘못하게 되면은 못 푼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 결국 시간 싸움이에요. 그죠? 자, 딱 보니까 여러분 이건 절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고자 목적지는 바로 이거예요. 에슬론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1이 돼야 되는데 마침 보니 1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아, 저거는 순서를 바꾸면 바로 하나는 건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서 바꿨다는 말은 요 놈만 0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런 위로 갔으니까. 그죠? 거기에 첫 번째 연산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산 제가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A 곱하기 RI. 그죠?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행에 곱하기 또는 나누기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것이 4x 빼기 2y가 2다.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눠 부를 수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2x 빼기 y가 2듯이.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지금 제가 이 친구 처음 쓰겠다는 친구는 뭐예요? 얘를 1 만들어내려면 3을 나눠야지, 양변에. 그래서 어떤 친구는 아마 2번부터 먼저 도전할 거예요. 조금 스마트한 친구는 순서 바꾸어 더 편리하게 푸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요 연산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RI 플러스 마이너스 4됩니다. 근데 플러스만 쓸게요. A의 RJ. 자, 크게 식으로 하면 요렇게 딱 요 세 가지 연산밖에 없어요. I번째 행에다가 J번째 행을 A배 해가지고 더한다는 뜻이에요. 요 세 가지 연산만 잘 하게 되면은 요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선 쓴 다음에 요 문제를 푸는 걸 합시다. 자, 연산 다시 얘기합니다. 크게 말하면은 첫 번째는 연산이 뭐냐? 행의 위치를 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 하면은. 그죠? 두 번째는 행을 어떤 수로 나누거나 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문제가 처음에 2분의 1이더라. 그러면 2를 곱해야죠. 그걸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죠. 제일 실수 많이 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풀었는데 정답이 틀렸다는 건 3번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3번. 쉽게는 3번이 제일 쉬운데 3번에서 정답을 못 뽑아내요. 자, 3번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잘 적어둬야 돼요. 자, 이걸 제가 이제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지금 이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은 I번째 행에 지금 변화를 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키가. 핵심은 뭐냐면은 I번째 행에 변화를 가하려고 해요. 바꿔 말하면은 이거 순서 바꾸면은 1, 3, 5가 위로 갔죠, 그죠? 그 밑에가 3 마이너스 2 4잖아요. 그 3을 0으로 바꾸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3을 0으로 바꾸어야만 요 첫 번째 요 과정이 끝이 나기 때문에. 그죠? 그럴 때 키는 뭐냐면은 변화시키는 그놈에 대해서는 절대 곱하면은 또는 나누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쪽을 곱해가 더하기 하든 빼기 해야 되는 것이지. 그죠? 변화를 가하는 쪽을 하면 안 되죠. 그 말은 여기에 A분의 1 곱하기 RI 더하기 RJ 해도 역시 원하는 0을 만들어내요. 알겠죠? RI에다가 3배 RJ 하는 것이나, 그죠? 그래서 0 만드는 것이나, 여기에 3분의 1 RI 더하기 RJ도 역시 0은 나와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답을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 기억은 어떻게 하냐면은 변화 주는 행은 절대 곱하거나 나누어서는 안 된다. 이걸 꼭 기억해 둬야 돼요. 변화를 주는 행. 1행 그대로 있고 두 번째 행에 3을 0으로 만들고 싶다 할 때는 이 친구는 절대 곱하거나 나누면 안 돼요. 얘를 곱하고 나누어가 여기다 더해가지고 0을 만드는 것이지.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 때는 항상 이렇게 제가 문제를 냅니다. 행 연산에 의해서 x를 구하시오. 이렇게 보통 문제를 내요. 행 연산에 의해서 x를 구하시오. 또 어떻게 낼 수 있죠? 크레이머 법칙을 가지고 x를 구하. 이렇게 문제 낼 수 있어요. 그죠? 또는 어떻게 하죠? 행렬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방식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 문제를 우리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문제입니다. 자, 이하로는 몇 가지 있다 그랬죠? 이하로는 3가지. 이하로의 3가지 꼭 외워둬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할 때마다 표시를 해야 돼요. 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 곱하기 2로 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연산을 하면 되죠? 하면은 첫 번째 행하고 두 번째 행을 바꾸어요. 왜 바꿉니까? 1을 편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1, 3, 2, 5가 위로 가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3, 마이너스 4가 아래 이렇게 오는 경우죠. 여러분이 반드시 시험 때 이걸 반드시 명시해 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했구나 알 수 있는 경우죠. 저거 없으면은 우리 아까 친구처럼 답만 적으면은 안 되는 경우죠. 알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접근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뭘 해야 되죠? 얘를 뭘 만들어야 돼요? 0으로. 그죠? 우리 공식 그대로죠. 네. 앞에는 에슬론 폼의 제일 스타트 1이 됐습니다. 0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조작을 가해야 되느냐 하면은 세 번째 행을 우리 여기는 세 번째 아니라 미안합니다. 두 번째죠. 예. 두 번째 행. 두 번째 행을 0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잖아요. 절대 두 번째 행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0 만들려면은 첫 번째 행에다가 곱하기 3에서 빼면 되는 거죠. 그죠? 첫 번째 곱하기 3 하면 어떻게 돼요? 한번 참고 적어보면은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9에다가 마이너스 15 된 거죠. 식의 변화 하나도 없죠. 양변에 같은 수 곱한 것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더합니다. 어떻게 돼요? 1, 3, 5는 그대로 있으면서 얘가 어떻게 돼요? 3 빼기 3, 0이 되죠.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9. 여러분이 저렇게 적어주는 게 안전해요. 시험 때 암수 나도 오면 틀려버려요. 한번 틀리면 그 다음 다시 확인하면 더 화가 나서 확인하기 싫어요. 처음부터 잘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되죠? 4에다가 마이너스 15. 이제 이렇게 딱 바뀌는 경우죠. 제가 여기도 연산 적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명시해야 돼요. 그죠? R2에다가. R2는 변화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위에 걸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요 끝났습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처음 나오는 놈이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얘가 뭘로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는 경우죠. 자, 어떤 조작을 가해야 되느냐 하니까 두 번째 행을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11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경우죠. 바로 우리 요 두 번째 원칙을 쓰는 경우죠. 자,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1, 3, 5에다가 어떻게 됐죠? 0, 1, 1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자, 이제 한 단계만 더 하면은 이제 거의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있는 놈. 이제 요 놈을 0으로 만들면은 우리가 원래 얻었던 대로 항등 행렬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답이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어떻게 하는지 제일 요 위에다 한번 적어서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이제는 우리가 첫 번째 행에다가 변화를 주려고 해요.
첫 번째 행에 절대 손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행에다가 3배 곱해가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요 연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다 미리 적어주면 좋겠죠? 0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3. 실수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죠? 1하고 0을 더하면은, 요는, 자, 밑에 0, 1, 1이 그대로 있고, 1에다가 0 더하면 역시 1. 3에다 마이너스 3 더하면 어떻게 돼요? 0. 5에다 마이너스 3은 2가 딱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됐어요. 요 뜻은 다시 말하면 뭘 말하죠? AX는 B로 굳이 따지면 뭐예요? X1 더하기 0 곱하기 X2가 2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 뭐예요? 두 번째 식은 0 곱하기 X1 더하기 X2가 1이 된 거. 답이 이렇게 바로 나와버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어 막 골치 아파 할 필요 없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S를 폼으로 풀어 들어간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한번 자, 정리할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정리하세요. 예. 시험 때는 2 곱하기 2가 아니라 제가 3 곱하기 3 드린다 그랬어요. 좀 더 복잡하겠죠? 3 곱하기 3을 드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엘리멘트 로 오퍼레이션. 저 가지고 뒤에 선행계획법 문제 푼다 생각하면 돼요. 식의 순서를 바꾼다. 그리고 1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같은 수로 나누어 주거나 곱한다.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세 번째 규칙이에요. 그죠? 참 실수해버려요. 절대 변화는 내가 지금 첫 번째 행에 변화를 줘야 되네? 그러면 첫 번째 행에는 절대 어떤 값도 곱하거나 나누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죠? 두 번째 행에 변화를 줘야 되네? 그 친구 곱해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전에 대학교 때 배울 때 저런 것 때문에 엄청 고생하면서 답은 사실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확실히 설명해 드려서 여러분들이 저 관점으로 접근하면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그죠? 변화 주는 쪽에는 절대 곱하거나 나누지 않는다. 그죠? 다음 시간에는 3 곱하기 3 바로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저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1, 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1 나왔고 이제 그걸 마이너스 11로 만들어주려고 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저 두 번째 행을 변화시킨 거잖아요. 요행이 변화됐죠. 네. 거기다가 이제 곱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요 두 번째 원칙이니까. 만약에 이게 아니고 이놈을 어떤 값으로 바꾸기가 딴 놈하고 연결이 서로 돼 있다. 그때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 요것만 볼 때는 쉽게 말하면 원래 우리 주어진 식에서 그냥 양변 나누는 거 똑같은 것이니까. 알겠죠? 그죠? 단독은 아무런 문제도 단독은요. 근데 친구 얽힐 때 주는 거예요. 친구 얽혔을 때. 그죠? 하나만 할 때는 그냥 관계없죠. 하나만 할 때.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문제 풀 때 가능한 한 1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일 위로 올리는 게 제일 편하죠. 그만큼 내가 계산 한번 빼먹는 것이니까. 알겠죠? 그죠? 그래서 형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1, 0.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나오는 놈이 또 1, 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이쪽이 0인데 오른편에 있는 놈의 상수항이 0이 만약에 아니고 어떤 뭐 2다 이래서 그때는 답이 불능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이놈이 열심히 했다 0이 됐다 그러면 부정이 되는 경우죠. 굉장히 중요한 형태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형식이 왜 중요하냐? 여기처럼 바로 값을 바로 읽으면 되는 것이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형태를 여러분이 이제 잘 알아두기 바라겠어요. 그죠? 네, 그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한번 예를 하나 저 요거 좀 하다가 우리 시간 되면 이제 마치는 건데 여러분 연습하는 겸 해서 다 적었죠? 여기 좀 중요해요. 그럼 제가 이제 문제를 여기도 한번 만들어 낼게요. 문제를. 혹시 안 적은 친구 있으니까. 자, 이제 제가 그냥 편하게 제가 해 놓을게요. 9-1 5에다가 30. 그 다음에 3-2 4에다가 9.
1 마이너스 1에다가 4. 자.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x, y 찾는 거. 저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라 생각하면 돼요. 아, 2개 더 화가 나는데 3개 더 화가 나네 하다가 시간 딱 3분 되면 여러분 그냥 가시가 집에 가서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해봅니다. 예. 일단 첫 단계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 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위로 올려야죠. 왜냐하면 1이 있으니까. 그죠? 자, 지금 뭘 합시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다가 야, 내가 빨리 답 나왔다 하는 친구는 이 앞에 답 쓰고 만약 답이 안 나왔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5분 여러분 해서 답이 나왔네 다른 친구를 위해 가지고 여기 답을 한번 적어주면 좋겠어요. 그죠? 자, 우리 2학기 기말 때 통틀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본 행연산이다. 그죠? 기본 행연산 할 줄 알아야만 선행계획법 문제를 완전히 풀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자, 에슬런 폼. 그죠? 계단식 형태로 다 만들어졌다. 할 때 아주 빨리 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빨리 다 됐다면 저 나와서 한번 저 답을 적어 주기를 바라겠어요.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중간 시험 때 잘한 것 같아요. 그죠? 보니까 문제를 많이 푸니까 결국 연습해. 연습해야 되지. 그냥 눈으로 보고 한다. 실수해버려요. 그죠? 예전에 보면은 막 정리하고 도와주는 친구가 또 잘 못 푸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시험 문제 푸는 건 별개예요. 그죠? 내가 차분하게 정리하는 거하고 주어진 시간 이용해서 푸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말에 이제 누가 앞으로 정리하기로 돼 있나요? 우리 학생도 시험하고는 별개다. 항상 얘기했어요. 그죠? 정리하고 시험은 별개다. 자, 9-1로 30, 3-2 49, 11-1 4. 나는 다 됐다. 그 친구 나와서 정든 순간에 바로 이제 수업 종료합니다. 나오지 않으면 5분 내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15분 마칠 때 그때 마칩니다. 2개도 어려운데 3개 되면 벌써 한번 신경질 나죠. 그죠? 시험 때는 제가 저렇게 내겠습니까? 5분의 1. 그죠? 6분의 4. 이러면 여러분들 이제 수업 태도에 따라가 수업도 또 별로 안 좋네? 에이, 그건 끝장이구나. 10분의 9, 뭐 9분의 1 하면 끝이죠. 다 알아도 화나면서 끝나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옛날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역행렬 구하시 5 곱하기 5. 풀다 화가 나요. 한참 풀면은 4 곱하기 4. 그래도 뭐 이미 시간 다 되는 거고, 그죠? 쓰면 돼, 이제. 그럼 우리 요 위에다가, 우리 학생이 요것도 다 지우고, 제일 위에다가. 그렇죠. 예쁘게 딱 적어요. 자, 쓰기만 쓰고, 저 답은, 우리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양태기 학생, 요거 카메라 딱 찍어가지고 어디죠? 토론실 올려. 확인은 다음에 하기로 알았죠, 그죠? 양태기 학생 다음 시에 뜨느냐 안 뜨느냐 오늘 이제 정해져 있어요.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올리면은 이게 맞는지. 자, 우리 양태기 학생이 이렇게 풀었어요. 열심히 연산. 나중에 연산도 보여줘야 돼요, 그죠? 손 단마 적었으니까. 요거만 딱 찍어가지고 이제 수업 마칩니다. 요걸 마치고 각자 여러분 집에서 꼭 연습해 봐야 돼, 알겠죠? 해가지고 100 5분의 17, 5분의 3, 0이 나왔대요. 자,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